방바리스타님이 저도징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도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도징이란 부분이 아마 이슈화가 있었다면 대회에서 에스프레소 2022년 MBC에서 이제 에스프레소 파트에서 14g 내외로 썼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분쇄도를 낮춘 거거든요. 이게 되게 원리적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어요. 제가 만든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에서는 커피 입자는 두 가지 현상으로 추출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확산현상. 확산현상은 밖의 밀도가 어떤 입자의 내부 밀도보다 옅을 때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서 수평을 맞추려고 하는 성질을 말해요. 두 번째, 쓸어내림. 쓸어내림은 말 그대로예요. 어떤 액체 안에 입자가 담겨져 있다면 물과 닿아 있는 입자의 표면적 쪽이 터뷸런스를 준다던가 혹은 압력. 사실 압력이 아니라 어떤 흐름을 만들어줬을 때 그 압력이 결국은 흐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 그랬을 때 겉면에 있는 수용성 성분 혹은 커피 입자에서 나오는 성분들이 쓸려 내려간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에스프레소에서는 확산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에스프레소도 압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압력이 왜 들어갈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압력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는 거는 짜낸다?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되게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이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짜낸다라는 느낌보단 분쇄도가 더 큰 영향이 있다고 봐요. 이 분쇄의 조밀도까지 내려갔을 때 물이랑 만나는 시간이 몇십 초 단위 안에 쓸어내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정된 필터 바스켓이라는 공간 안에 이 조밀도는 그냥 자연 상태로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지 못하니 거기에 얘를 특정 방향으로 흐름을 만들어 주기 위해 쓸려 내려가야 되니까 압력을 사용한 거다. 그럼 이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 머신의 압력을 실제로 만져보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효과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라마르초코 같은 하이엔드 경우에는 모터가 따로 빠져 있어서 압력을 계속 만져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생각을 다 모순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짜낸다라는 개념이라면 내가 압력을 올릴수록 얘는 빨리 성분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안 나가요. 압력을 낮출수록 탁해지고 질감이 물어지고 추출 시간은 실제로 유의미하게 갈 때까지는 큰 차이 안 나요. 그럼 접촉 시간도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적정이라는 게 9라고 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레시피상 시간이 변화되는 그 지점까지가 굉장히 폭이 커요. 그게 살짝 만져도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거보다 이상일 때 내가 생각하는 빠른 추출이라는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맛의 강도? 그러니까 예상했던 그 쥐어 짜낸다라는 느낌은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에스프레소 추출은 그 추출의 특성상 입자의 크기만 작다면 더 많은 수용성 성분들을 끌고 나올 수 있다로 귀결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너는 뭘 바랬길래 그걸 그렇게까지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의문, 에스프레소는 특별한 기구가 아니에요. 커핑이나 브루잉 혹은 에어로프레스처럼 그냥 브루잉 기구 중 하나예요. 다만 압력을 쓸 뿐이에요. 특징이 있는 것 뿐이죠. 특징. 근데 어째서 나머지는 다 커핑에서 드러난 향미가 표현이 되는데 왜 여기만 가면 표현이 안 될까? 얘도 똑같은 그냥 추출 기구인데. 이 질문에서 시작이 돼서 이 원리까지 와서 13g이라고 하지만 그만큼의 분쇄도를 내려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커핑에서 느꼈던 거 그대로 에스프레소로 구현을 해요. 그게 맛있어서. 그럼 그게 정답이냐? 이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한정된 공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쇄도가 고와지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동일한 저항값을 만든다고 할 때 분쇄도가 내려가면 도징량이 적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징으로 알려진, 좀 어떻게 보면 본질이랑 다르게 알려진 건데 이 도징량이라는 것 자체는 맛의 강도
와 되게 밀접해요. 지금 거의 놨을걸? 어렵네요. 네. 나도 지금 어려워. 듣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내가 놓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원두량이라는 게 내가 여기에서 저항값을 만들어서 너가 수요를 바꿔주는 그거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야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거는 이 성분의 형태를 어쨌든 목적 자체는 수용성 성분을 다 녹이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의 얘기고 어쨌든 내가 사용한 게 뭐 예를 들어서 13.5g이다 하면은 그걸로 세팅을 맞춰놓은 상태에서는 얘가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저항값을 만들어서 비율을 바꾸더라도 맛의 강하기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반비례된다는 거잖아요. 분쇄도가 낮아질수록 향미적인 부분은 더 드러날 수 있고 강도적인 부분은 낮아질 수 있다. 향미적인 부분이 덜 드러난다는 게 좀 뭉탱이로 조금씩 단조로워진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도직량이 높았을 때, 많았을 때 분쇄도가 굵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수용성 향미 성분은 더 끌고 나올 수 있지만 추출이라는 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형태로도 또 맛의 구현이 가능해요. 그 대신에 얘의 장점은 많은 양의 도직량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기가 표현이 되잖아요. 선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게스트바리스타를 했는데 내 메뉴는 에스프레소야. 그러면 에스프레소에서 제일 화려한 향이 나게 해주게끔 그리고 그 음료가 제일 부드럽게 느껴지게끔 분쇄를 곱게 해서 표현시켜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라인더가 한 대가 더 있어. 근데 마침 우유가 풀밀크밖에 없네? 그러면은 얘는 좀 도직량을 늘려서 고도직으로 가서 우유랑 섞이자. 왜냐면 어차피 우유가 섞이니까 커피의 섬세한 향미들은 어차피 묻힐 거란 말이지. 이런 어떤 추출자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표현의 방식 중 하나인 거죠. 다 동의하냐고 물어보면은 뭐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진 않은데 도직량을 적게 하는 게 그럼 아주 말이 안 되냐고 말이 되고 여기에는 이제 현영이 같은 경우는 분쇄도를 포커스 해놓고 그 분쇄도를 만들기 위해서 도직량을 줄였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은 있긴 있어요. 뭐 15g인가 16g인가 필터 바스켓은 20g짜리였어. 그렇게 해서 한 60g까지 추출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추출을 세팅을 잡았다는 건 바리스타의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 여기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있는 경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가 있었던 거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구나. 굉장히 뭐를 쥐어뜯었구나. 뭐 이 정도 느낌은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내가 약간 좀 고민이 되는 포인트는 1번은 그러면 퍽은 얇아졌을 건데 그 퍽은 지탱을 했겠는가 그 압력을? 그 퍽이 깨진다는 부분에서 진짜 동의하는 게 예를 들면 2차 크랙이 발생을 하면은 입자 무게 자체가 달라져요. 1차가 크랙이 나도 마찬가지지만 1차는 당연히 일어나긴 해야 되는 상황. 로스팅에서? 네, 로스팅에서 1차 크랙. 저는 압니다. 오케이. 미안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여기 1차와 2차 사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서서히 내려갈 테니 2차에 가까워질수록 이 원두는 1차가 시작된 것보다 무게가 가벼울 거다. 그러니까 조밀도가 좀 낮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긴 한데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근데 2차가 시작되면 얘랑은 이제 결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열이 바뀌어야 되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15g에 250이 나오는 브루잉 레시피를 잡았을 때 2차 크랙 넘어간 것들은 15g을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그램수로 거의 돼요. 뭐 라이트, 뭐 미디엄 이런 건 솔직히 저는 그런 말 안 믿는데 어쨌든 이 콩이 발현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든 여기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던 거예요. 이 말인즉 다시 포터필터로 가면은 2차 크랙 터진 거하고 뭐 앞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몇 그램이다라고 하는 수치 자체가 넌센스가 돼요. 이 필터 바스켓이 18g짜리래. 그래서 18g 담아야 된다는 얘기가 일단 되게 넌센스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너 불판에 닭고기가 올라갈지 돼지고기가 올라갈지 아니면은 그 얇은 돼지고기 뭐죠? 대패삼겹살. 대패삼겹살 올라갈지 모르는데 똑똑하다. 너는 일단
3분은 굽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험이 여기서 더 고와지면 13g에 잡힌 애가 14g에 잡히지 않거든. 13g에 잡히면 그 다음번에는 한 17 막 이렇게 잡혀요. 뭐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게 올라가는데 이 아래 도진값까지 가면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이가 더 약해질지언정 더 다채롭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했는데 실제로 이 11g을 경계로 2차 크랙 넘어간 것들은 뭐 10g 정도겠죠? 그 경계로 턱이 부서져요.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확인해? 채널이 나요. 박살나듯이 부서져요. 그래서 이 밑으로는 아예 못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추출이 되는 시점부터 추출이 끝나는 시점까지 커피의 농도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처음에는 가장 높은 농도를 찍을 거고 어느 시점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그래프가 떨어질 거야. 농도가 내려가겠지. 그리고 추출 후반부에는 거의 아주 낮은 농도의 추출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느 시점에 끊느냐에 따라서 뭐 수율이든 농도도 결정되잖아. 그런데 아주 적은 커피일 경우에 이 포인트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겠는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은 좀 남아있고, 그 정도? 일단 내가 알아들은 거는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좀 있다? 이 정도? 근데 일단은 모든 개발을 지금 그걸로 그렇게 세팅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형님 그때 드셨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13.5g 맛있었어. 와 존나 맛있다. 이거 모르겠는데 먹을만 했어. 먹을만 했어. 내가 제주도 개발을 갔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 증명이 가능해요. 너가 말한 거를 그럼 너가 그대로 해봐 라고 했을 때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서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긴 하고, 그러면은 어떤 바스켓의 크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거야?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바스켓은 뭐 당연히 그냥 원리적인 거는 누구나 다 아니까 굳이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 그냥 표현되는 게 좀 달라진다? 이 머신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유량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르두이노라는 애가 어쨌든 초반 추출이 느려요. 챔버를 지나가니까. 이런 애들은 후반이 빨라져. 이거는 커피적인 특성이잖아요. 라마르초코는 반대로 초반은 빠른데 유지력이라고 해야 되나? 줄기의 유지력? 이런 거는 아르두이노보다는 높아요. 유량이 많지. 많은 애들이 조금 둥글게 커피가 점점 표현되는 느낌이 있다.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맞는 이제 바스켓의 크기나 이런 거를 선택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13g 쓸 거니까 뭐 14g 쓸 거니까 당연히 뭐 16짜리 써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은 조금 모순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콩에서 16g이라는 걸 어떤 기준으로 세운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16g을 얘기하는 것인가 해서 이게 스페셜티 커피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다 까맣게 만들었을 때는 다 2차를 넘어갔으니 그 말이 통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포인트가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정말 밝은 것부터 정말 어두운 것까지 있는데 아직도 이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얘기로 내가. 근데 이제 내가 보통 그렇게 접근한단 말이야. 내가 분쇄도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는 거는 나는 얼마나 담고 얼마나 추출할 건지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담을 때의 내 계산은 보통 이런 식이지. 뭐 예를 들면 혹시 품종이 특이한 뭐냐, 밀도가 얼마나 되느냐, 로스팅은 얼마나 했을까, 혹은 언제 로스팅했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이후에 그 이후에 몇 g을 사용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러면 몇 g을 사용할 건지 결정했으면 이제 얼마나 추출할 건지, 여기서 비율을 결정하는 건데, 보통 내 생각의 순서가 이런 식이고, 물론 나는 이제 이거를 결정하기 전에 그 원두의 특징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원두의 특징을 파악했다는 거는 내가 욕망하는 추출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의 추출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러면 목표가 세워졌고 그 목표에 맞는 레시피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나는 그 레시피가 맞는지를 검사하고 추출해서 확인을 한다. 이 정도가 내가 생각하는 프로세스고, 근데 이 프로세스에는 나는 솔직히 말하면 분쇄도가 어떻다는 없어. 그거는 예를 들면 내가 결정하는 방식은 이런 식이야. 시간을 늘릴 거면 분쇄도가 조정이 되잖아, 여기서. 줄일 거면 분쇄도가 다시 조정이 될 거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퍽을 얼마나 저항시킬 거냐, 혹은 얼마나 많이 추출할 거냐, 동일한 시간 동안. 여기서 분쇄도를 결정한다고 보는 편이고, 안 그러면 이거 뭐 확인을 못 하잖아? 이거 내가 눈으로 보고 뭐 나는 지금 안 그래도 노안도 왔는데. 이게 전형적인 이제 그 구한말 추출 방법. 네. 전형적인 구한말 추출 방법인데, 사실 이 추출 방식에 대해서도 저도 자라오면서 엄청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맞다 옳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때 최선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방식은 사실은 구한말에서 지금 인터넷을 할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때 최선이라고 왜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형님은 그동안에 이거는 노하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하우가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이럴 수 있다라는 합리점을, 이렇게 한 지 6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합리점을 찾는 거죠. 당연히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했던 데이터가 점점 맞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노하우라는 거 어차피 데이터 싸움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으니까 얘라면 아마 여기가 맞을 거다라고 아마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걸 텐데. 이제 아주 혀가 풀렸구나. 아니, 이게 숙련도가 있는 바리스타라면 그 사람이 하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거를 궁극적으로 제가 거부한다 이런 거기보다는 이거를 이론으로 만들기에는 불확실하다. 근데 이론을 그럼 왜 만들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정리하지 못하는 논리가 어떻게 설명이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나만 혼자 한다면 오케이. 왜 내가 할 줄 아니까. 나만 알고 있어도 되니까. 내 세계 안에 있는 거고 정립됐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럼 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래? 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거기에 비슷해서 거기에 맞춘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만약에 분쇄도라는 부분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국을 먹을 때 국을 먹고 소금을 넣을지 간장을 넣을지 설탕을 넣을지 된장을 넣을지 고민해요. 싱거우면 소금을 넣는 거잖아요. 이거는 맛에서 변화를 주는 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걸 첨가하는 거는 모든 식음료 업계에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유일하게 커피 업계만 자꾸 노하우를 얘기하는데, 노하우는 숙련된 바리스타는 하는데 이거는 이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이론이 못해? 나 이론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설명이 명확하게 돼야 돼요. 문장으로. 지금 나를 지금. 아니, 문장으로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전달이 돼야 돼요. 자, 솔직히 내 말은 훨씬 쉽지.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훨씬 쉽잖아. 존나 어렵다니까? 그래서 존나 뱅글뱅글 돌아요. 존나 어려워. 아니, 이게 탁 얘기하는 거예요. 분쇄가 고우면 분쇄가 고운 거에 대한 디펙트 되는 맛의 결점이 있어요. 걔를 느꼈을 때 분쇄를 푸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뭐야? 무슨 말이야? 다시 얘기해봐. 그러니까 만약에 너 내가 그러니까 문장을 못 만드는 거야? 아니면 이론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야? 아니, 확실히 얘기해봐. 보세요. 에스프레소를 내렸어요. 각자 딱 얘기해라. 짧게. 네, 내가 에스프레소를 내렸는데 얘를 먹었잖아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수정해 줘야 될지가 여기 맛 안에 들어있다고요. 내가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국이 싱거우면은 소금을 넣듯이 여기에서 맛이 분쇄도가 적정보다 더 많이 고와졌을 때 나오는 디펙트가 나오면 걔를 먹고 감지한 다음에 분쇄도 풀어야겠다. 혹은 얘가 추출이 더 길면은 얘 뭐지? 디펙트가 그 형태에 맞게 나오니까 이거는 추출이 길었다. 얘는 추출이 짧았다. 이게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요. 이 맛이 다 근거가 된다고. 야, 그것도 노하우네, 그러면. 아니죠. 이건 형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형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지가 말하는 거 더 형태를 이해할 수 있고. 아니, 형님, 이거 진짜 형태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야? 이거는 봐봐요. 뭐 지 말은 아니, 다 먹고. 봐봐요. 이게 진짜 똑같은 게, 내가 국에다가 소금을 넣자는 모두가 이해하는 개념이잖아요. 너가 소금을 넣으려면 싱거우면 넣으면 돼. 알았어. 이게 되는데 왜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서도 또 특정 느낌이 나오면 그것만 조절해주면 돼요. 명쾌하잖아요. 여기 안에 뭐가 이상하니까 조절을... 그러니까 너의 노하우.
아니 이거를 그래서 제가 형 일원화를 시켰다니까요. 드러나 보죠, 어디. 이게 일원화를 시킨 게 이제 맛의 흐름으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입안에 넘어가기까지를 포물선을 그려요. 그러면은 너의 입에 닿았을 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자극이 있는지를 나는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점의 형태를 문장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 노하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하우가 숙련도 내가 자꾸 먹어서 숙련을 시키고 내가 그 기술을 잡고 이런 얘기잖아 지금. 근데 이게 전달이 된다니까요. 야, 그게 교육하기가 쉽겠어? 내가 얘기하는 게 교육하기가 쉽겠어? 내가 하는 게 한 10,000배 정도 쉽겠다 이 새끼야. 이게 진짜 진짜 이게 진짜 이거 진짜 좋아요 이게. 이거. 내가 이 옆에 있던 이 오지라퍼가 그 담론을 씨발 놓치지 않고 잡는 바람에 아니야, 나 여기 지금 안 맞는 얘기가- 거야. 이게 보니까 너는 도대체 씨발 어디 가고 맞아 이 새끼야. Been holding on to the past, but this life keeps on moving. Don't you worry about me, I'm gonna leave it all behind tonight. And it may take a little time just for us to get it right. I could turn back now and leave this all behind. I don't know if I'll ever make it out alive. I could turn back now and leave this all behind. I don't know if I'll ever get out alive. I don't know where I've been, I don't know where I'm going. Been holding on to the past, but this life keeps on moving.